네, 그러면은 다음 세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틀린 코루틴즈 토파보기라는 주제로 어, 오늘 주제를 맡게 된 로컬 커머스 팀에서 이제 코틀린으로 백엔드 개발하고 있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처음 어떻게 이 비동기를 통해서 좀 개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코루틴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코루틴 토파보기, 그리고 다음 예고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있는 로컬 커머스 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로컬 커머스 팀 같은 경우에는 이 커머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좀 전통적인 도메인인 커머스에 로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커머스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시작했지만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좀 당근마켓 자체의 어떤 성격과도 관련이 있는데 저희는 기술을 선택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연했어요. 그리고 저는 커머스를 새로 시작하면서 비동기로 전체를 다 꾸려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거를 그냥 비동기로 개발을 해보고 싶은데를 좀 떠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뭐 백프레셔라던가 어떤 급증하는 트래픽을 좀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실제로 모든 부분에 다 비동기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제 비동기로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생기게 되는 좀 고민들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동기 프로그래밍과 굉장히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그 사진에 지금 이제 나온 코드처럼 이 코드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일단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추적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어떤 그리고 추적이 어렵다라는 좀 단점도 있었어요. 이 각각의 서브스크라이브 내부에 있는 펑션들은 다 또 다른 스레드에서 동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음으로는 굉장히 많은 비동기 라이브러리가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당장 스프링을 사용하다 보니까는 스프링 리액터를 중심적으로 쓰고 있는데 일부는 또 컴플리터블 피처를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함수나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하이버네이트 리액티브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하이버네이트 리액티브에서는 또 뮤티니라는 이런 자체적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비동기 라이브러리가 있을 때 어떤 걸 사용해야 될까요? 혹은 이것들을 혼용해서 같이 사용해야 된다면 어떻게 변환해서 사용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더 다른 비동기 라이브러리가 나온다면 그때는 또 이걸 지원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될까요? 좀 많이 고민 끝에 저는 코틀린 코루틴을 좀 찾았어요. 그리고 코루틴이 지금도 저는 그 앞서서 언급했던 문제들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보이는 코드는 앞서서 있었던 그 subscribe 헬이랑 좀 비슷한 구조, 정확히 동일한 동작을 하면서 가독성도 높였고, 그리고 에러 핸들링이라던가 혹은 동시성 처리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훨씬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루틴을 공부하면서 코루틴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그래서 좀 이번 세션에서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요. 사실 이 세션 자체는 코루틴을 사용해야 한다, 코루틴은 이런 부분에서 좋아요 라는 내용의 세션은 아니에요. 이미 저는 코루틴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비동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면 저는 강력하게 코루틴을 추천할 만큼 굉장히 애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루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세션을 이렇게 하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루틴을 아무래도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는 코드에서 소개를 드리면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당장 있는 로컬 커머스 팀
코드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고 좀 익숙한 커머스라는 도메인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코루틴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상품을 주문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품을 주문하게 되면은 당연히 구매자가 있을 거고요. 상품들이 있을 거고 그 상품들이 들어있는 스토어가 있을 거고 어디로 배송해야 하는지 그 구매자의 배송지 정보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서 저희는 주문서, 주문 상세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위에서 언급했던 비즈니스 로직을 간단하게 그냥 동기 코드로 작성을 해볼게요. 이제 다음 코드에서 보시면은 구매자 조회를 하고 주소를 조회한 다음에 유효성 체크를 하고 상품을 조회해서 그 상품들로 스토어를 찾은 다음에 그리고 그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주문을 만들고 반환하는 그러한 로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초록색 밑줄이 그어진 부분들은 전부 다 동기적으로 동작하는 코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러한 동기 코드가 주어졌을 때 제가 이제 비동기로 다시 리팩토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우선 저 밑줄 쳐져 있는 각각의 동기적으로 동작하는 코드들을 다 비동기 코드로 변환해야겠죠. 근데 비동기 코드로 변환을 할 때 가능하면 좀 다양한 비동기 라이브러리들 사용해 볼게요. 이제 위에서 제가 했던 고민들 여러 가지 비동기 라이브러리들을 혼용해서 사용할 때는 어떡하지? 라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한 비동기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이걸 구현한 구현체들도 다양하게 있구나 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봐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코드는 제가 따로 올려놔서 나중에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구매자 조회 관련된 부분을 코드로 작성해야겠죠. 여기서는 RxJava3에 maybe라는 타입을 사용했어요. maybe는 없거나 혹은 하나 그게 아니라면 에러를 반환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메소드의 반환 값으로 maybe 유저가 반환되고 그 구현체로는 이제 어떤 유저를 만들어서 그 유저를 maybe.just로 넘기는 식으로 지금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코드들은 비동기 코드들은 전부 그냥 인터페이스만 보여드릴게요. 사실 다시 한번 이 동기 어떻게 이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지금 당장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다음에는 주소 조회예요. 주소 조회는 JDK9에 리액티브 스트림을 사용해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저가 주어졌을 때 그 유저의 배송지 정보를 주소 정보를 이제 퍼블리싱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 퍼블리시가 다 끝나고 나면은 특정한 정해진 만큼의 개수가 퍼블리시 되고 나면은 컴플리트 이벤트로 이제 플로우를 종료하는 그러한 메소드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음에는 상품 조회예요. 상품 조회는 리액터의 플럭스를 사용했어요. 프로덕트 아이디들이 주어졌을 때 각각의 매칭되는 프로덕트들을 찾아서 플럭스로 리턴하는 그러한 코드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토어 조회예요. 스토어 조회는 그 프로덕트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상품들이 전부 다른 스토어에 속해 있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상품은 A 스토어에 있고 두 번째 상품은 B 스토어에 있다거나 이렇게 스토어들이 각각 여러 개의 상품들이 여러 개의 스토어에 나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또 나눠서 했는데 얘는 이제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뮤티니라는 라이브러리에 멀티라는 객체를 사용해요. 멀티는 위에서 리액터의 그 플럭스랑 비슷하게 n개만큼 혹은 에러를 이제 퍼블리시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 퍼블리셔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 생성 같은 경우에는 JDK 8의 컴플리트 피처를 사용했어요. 이런 각각의 구매자, 상품, 스토어, 배송지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주문 정보로 만드는 그러한 메소드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메소드들은 다 전부 다 준비를 했고, 그럼 이제 이 비동기 코드들을 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조금 더 상상을 해보시면, 자 이제 이것들을 한번 다 모아볼게요. 일단 이 subscribe는 방금 전에 용건님이 말씀해주셨던 비동기 코드에서 결과가 반환되고 나면
서브스크라이브 안에 등록해 놓은 서브스크라이버한테 저 결과를 전달하게 돼요. 따라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코드는 똑같이 유저 리포지터리에서 유저를 찾고 나서 그 결과 나중에 반환되고 나면 서브스크라이브 안에 있는 코드에 넘겨주고, 그럼 또다시 그게 바이어라는 이름으로 건네지고 다시 바이어로 주소를 찾고, 그 다음에 주소를 찾고 나면은 다시 프로덕트 아이디로 상품들을 찾고 다시 그거를 또 넘겨서 주소를 찾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언어를 좀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흔히 말하는 콜백헬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중첩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찾았던 바이어라는 값이 아래에서도 계속 사용이 되고, 한번 찾았던 어드레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주문을 생성하는 코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너무 억지로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 많이 쓴 거 아니야? 더 좋은 방법으로 풀 수는 없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이 각각의 이제 비동기 라이브러리들을 다 리액터 하나로 통일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그렇더라도 크게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RxJava3 어댑터, JDK 플로우 어댑터, flux.collectList, flux.from, 뭐 mono.from feature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리액터화 시켰지만 구조는 여전히 위에서 서브스크라이브 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오히려 플랫맵 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중첩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코루틴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풀까요? 그래서 이제 코루틴으로 작성된 코드도 가지고 와봤어요. 네, 우선 이 서스펜드라고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모디파이어가 좀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코루틴에서 이 동작하는 함수들은 코루틴화 시킬 수 있는 코드들은 다 서스펜드라는 이 키워드가 붙은 함수들에 한해서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더 await single, await last, to list, await과 같은 이러한 이제 끝에 함수들이 붙으신 걸 볼 수 있고, 이 함수들은 전부 그 익스텐션 펑션에 해당해요. 그래서 maybe의 익스텐션 펑션으로 await single, 그리고 일반적인 퍼블리셔, flow.publisher의 await last, 그리고 flow에 붙은 to list, 그리고 completer feature의 await, 이 각각의 코드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 함수들은 각각 서스펜드 함수인데, 결국 비동기 라이브러리들이 이 서스펜드 함수 내부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이제 붙여지는 일종의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는 함수들인데, 이 지금 코드는, 현재 보여지는 코드는 별대로 싱크 블로킹하게 동작하지 않아요. 각각의 저 밑줄 쳐져 있는 서스펜드 함수 쪽에서 전부 이제 논 블로킹으로 동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이 동기 코드와의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유사한 모습이 돼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서스펜드 모디파이어 붙고, 그 다음에 동기 코드가 이제 비동기로 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끝에 서스펜드 함수가 붙었다는 차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끝에 await last가 붙고, 이제 이 차이 말고는 거의 형태가 유사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서스펜드 함수는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사실 서스펜드 함수는 항상 또 다른 서스펜드 함수 내부에서만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이제 run blocking이라는 run blocking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서스펜드 함수를 이 동기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는 그냥 일반적인 동기 코드를 실행하는 것처럼 실행을 하고 결과를 찍어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코드가 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좀 코루틴 토파보기가 될 텐데, 아무래도 가능하면 좀 도식화를 해볼까?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 비율을 들어볼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코드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코드 자체에 매몰되지 않게 제가 가능한 한 좀 쉽게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드 자체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그냥 흐름 자체를 이렇게 같이 따라와 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방금 전에 있었던 이 코루틴 구조를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저 어웨이 싱글, 뭐 어웨이과 같은 이런 함수들이 서스펜드 함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함수이신 것 같나요? 그리고 정확히 코루틴이 이제 저도 주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께 막 이렇게 주변 분들께 물어봤었을 때, 경량화된 스레드 아니야? 혹은 저 어웨이 싱글에서 잠깐 스레드가 이렇게 정지했다가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그 코루틴을 사용했던 저조차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저 서스펜드 함수를 통해서 중간에 스레드가 잠깐 정지했다가 나중에 결과가 돌아오면 다시 재개를 하나 보구나. 근데 사실 내부 구조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눈속임 내지 좀 마술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코루틴이라는 거는 피니트 스테이트 머신 기반의 재기 함수로 변환이 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코루틴을 실행하는 함수에서 코루틴 서스펜드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서스펜드 함수 내부에서는 이 스테이트를 가지고 계속 쉐어드 데이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쉐어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스스로를 리커시브 콜을 해요. 그리고 그 리커시브 콜이 끝에 다다랐을 때 그 결과를 콜러한테 호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들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안 와닿으실 거예요. 코틀린 컴파일러가 뭐 서스펜드 함수에 추가적인 코드를 넣는데 이게 뭐 컨티뉴에이션은 또 뭐고, 그리고 이 스위치 케이스에 어떻게 이걸 라벨을 이용해서 스테이트를 변경한다는 거야? 라고 사실 이 적어놓은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이제 코드들로 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줄여서 피니트 스테이트 머신, 유한 상태 기계를 조금 더 그냥 FSM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FSM 기반의 재기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일단은 이 FSM 기반으로 그 비동기 코드가 아니라 동기 코드를 변환해 볼게요. 그러니까 동기 코드를 다시 한번 이 스테이트 머신 기반으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비동기 코드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이 스테이트 머신에서 각각의 스테이트들이 공유된 데이터, 그러니까 쉐어드 데이터를 서로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 봤어요. 이 쉐어드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컨텍스트들이 저장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 라벨이라는 값을 통해서 현재 이 스테이트 머신의 값이 무엇인지, 지금 이제 코드에서는 0이라는 값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 스테이트가 계속 지남에 따라서 값들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바이어를 찾아서 집어넣고 어드레스를 찾아서 쉐어드 데이터에 넣고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될 텐데, 이 각각의 이 변수들, 그릇들이 이제 이 안에 똑같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resume with라는 저 함수를 통해서 리커시브 콜을 할 거예요. 그 코드 아래쪽에 보시면 resume with에 이제 리절트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스스로를 다시 재기 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당장 지금의 코드만으로는 이해가 안 가실 거고요. 뒤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execute를 스스로 재기 콜을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 execute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쉐어드 데이터에다가 넣을 값, 그러니까 아예 아무런 값도 주지 않으면 코틀린에서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인 지금 너를 넣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execute를 실행하는 외부 코드에서는 그냥 input values라는 값만 넘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위에서 봤던 동기 코드를 좀 스테이트 머신으로 바꿔볼게요. 일단은 웬절은 자바의 스위치와 거의 유사한 이제 그런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쉐어드의 라벨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상태에 맞는, 예를 들면은 라벨이 0일 때는 첫 번째 케이스, 라벨이 1일 때는 뭐 두 번째 케이스 쭉쭉쭉 해서 이제 라벨이 5일 때는 마지막 스테이트에 도달하게끔 동기 코드를 조금 바꿔봤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드만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갈 테니까는 execute가 이제 실행됐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쭉 진행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일단 위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쉐어드 데이터의 라벨 초기 값은 0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블록이 실행이 돼요. 근데 첫 번째 블록이 실행되면서 첫 번째 케이스가 실행되면서 라벨 값을 1로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 find user by id sync라는 메소드가 동작이 되고 그 결과 값이 shared의 resume with라는 거에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혹시 위에서 적어놨던 resume with를 기억이 안 나실까봐 이제 조금 가져와 봤어요. 저 상단에 resume with를 갖고 왔고 그럼 이제 이게 실행되면서 일단 결과 값을 result라는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요. 혹시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shared 데이터에 있는 result는 any 타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값들이라도 일단 다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값을 저장을 하고 대점 execute는 스스로 방금 전에 이제 execute인데 이제 스스로를 다시 리커시브 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이게 실행됐을 때 똑같은 함수 내에 들어오고 shared 라벨 값을 확인하는데 shared 라벨 값이 저희가 방금 전에 1로 설정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코드에서는 이렇게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블록에서도 마찬가지로 라벨을 2로 바꾸고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이제 위에서 달랐던 게 그 리절트 값 여기 위에서 넣었던 리절트 값을 일단 다시 쉐어드의 바이어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쉐어드의 바이어에 이제 찾았던 값이 들어가고 다시 이 동기 코드가 동작하고 나서 이제 스스로 또 그 리커시브 콜을 하는 또 부분이 동작을 해서 리절트에서 또 스스로를 부르고 이 다음부터는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그냥 쭉쭉쭉 넘길게요. 그래서 이 블록에서도 똑같이 상품을 찾고 나서 리커시브 콜을 할 거고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스토어를 찾고 나서 리커시브 콜을 하고 여기서도 주문을 생성한 다음에 리커시브 콜을 해서 끝에 도달하게 돼요. 근데 이제 끝에서는 더 이상 리커시브 콜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값이 반환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위에서 작성했던 동기 코드와 동일하게 동작하는 코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사용 예제를 갖고 왔는데 똑같이 그냥 일반적인 동기 코드와 동일하게 그냥 execute를 실행하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인 shared 데이터라는 값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널이 들어가서 이제 이 스테이트 머신이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코드죠. 그럼 이렇게 FSM 기반의 동기 코드를 이제 봤는데 다음으로는 비동기 코드가 어떻게 이 FSM 기반으로 동작하는 거지? 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볼 예정이에요. 사실 FSM 기반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그 비동기 코드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컨티뉴에이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조금 제가 구현해봤어요. 그 왼쪽에 있는 설명은 사실 이제 위에서 FSM 기반의 동기 코드로 작성한 부분과 거의 유사하고요. 컨티뉴에이션 인터페이스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컨티뉴에이션은 뭐 컨텍스트라던가 리즈미드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 값들이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구현해서 shared data continuati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shared 데이터 컨티뉴에이션을 구현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execute라는 메소드는 이제 더 이상 shared 데이터라는 두 번째 인자를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컨티뉴에이션 인터페이스를 인자로 받게끔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 completion이라는 값이 저 shared 데이터 컨티뉴에이션,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었던 저 클래스를 구현하지 않고 다른 컨티뉴에이션을 구현한 객체라면 직접 생성을 해서 집어넣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비동기로 동작하는 FSM은 아마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예상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우선 좀 실제로 실행 코드를 좀 먼저 공유할게요. 그래서
테스트 컨티뉴에이션을 만들고 나서 여기에서 리즘 위드에는 이 테스트의 종료 코드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FSM이 다 동작하고 컴플리트 되는 시점에 아래에 있는 와치에 스탑을 하고 락을 푼 다음에 실제로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을 출력하고 결과를 반환하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스트 컨티뉴에이션이 두 번째 인자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현재 코드에서는 절대 컨티뉴에이션의 타입이 쉐어드 데이터 컨티뉴에이션이라는 객체를 상속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 코드도 이제 방금 전에 FSM 기반의 동기 코드를 보셨다면은 기억이 나실 텐데 똑같이 제가 그 subscribe 해를 이런 식으로 스위치 문으로 좀 풀어봤어요. 그래서 0번째 블록에서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 subscribe를 통해서 결과가 다 끝나고 나면 컨티뉴에이션의 리즘 위드를 호출하는 식으로 조금 구조를 바꿔봤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위에 FSM 기반의 동기 코드와 큰 차이가 없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저 subscribe가 동기 코드에서는 렛이었었고 쉐어드 데이터라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직접 생성했던 객체를 사용한 거와 비교해서 여기서는 이제 컨티뉴에이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걸 사용한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쭉 따라가 볼게요. 흐름을. 기본적으로 라벨은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블록이 실행되고요. 똑같이 라벨을 일단 시작하자마자 1로 바꿔줘요. 그리고 find user by id as maybe라는 그 비동기 함수를 콜하고 나서 subscribe를 해서 그 결과가 돌아오고 나면 그러니까 subscribe는 비동기 코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find user by id as maybe라는 이 함수와 실제로 결과가 돌아오는 이 시점에는 조금 차이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비동기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컨티뉴에이션의 리즘 위드는 제가 이제 이 코드도 또다시 또 갖고 와 봤는데 이제 실제로 저 상단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돼요. 이 부분에서 똑같이 그 쉐어드 데이터 컨티뉴에이션 값의 리절트에다가 실제 결과를 저장을 하고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하죠. 대신 여기서의 다시 한번 차이점은 리절트라는 객체, result.success라는 객체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결과를 했다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컨티뉴에이션의 라벨 값이 저희가 1로 바꾸고 갔기 때문에 다시 리커시브 콜이 실행됐을 때는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똑같이 라벨을 2로 바꾸고 리절트를 가지고 실제로 리절트 유저로 바꾸고 그 그러니까 이렇게 컨티뉴에이션의 리절트를 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상단에 저희가 바로 전 스테이트에서 값을 집어넣어 놓고 리커시브 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비동기 함수를 호출하고 그다음 subscribe 통해서 결과가 찾아지고 나면 저 라스트 아이템 subscribe는 제가 구현한 그냥 subscribe고요. 예, 그 들어오는 그러니까 publish 쭉 onNext를 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받아지는 아이템을 가지고 반환하는 그런 subscribe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얘가 리저트를 저장을 하고 리커시브 콜을 해요. 이렇게 똑같이 쭉쭉쭉쭉 진행을 하겠죠. 동기 FSM과 동일하게 쭉쭉쭉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면 컴플리션의 리즘 위드를 해서 끝을 맺어요. 근데 이게 위에서 봤던 컨트의 리즘 위드랑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컨티뉴에이션, 그러니까는 컨트의 리즘 위드를 했고 아래에서는 컨트의 컴플리션의 리즘 위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코드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기억나시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전 코드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컴플리션이라는 애는 외부에서 주입을 해주는 값이었었고 이거를 쉐어드 데이터 컨티뉴에이션에서 첫 번째 인자로 받아서 생성자에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값이었는데 결국 컴플리션에 리즘 위드를 했다는 거는 외부에서 그 일종의 콜백이 실행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실행을 하는 코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돼요.
비동기 코드를 실행을 하는 경우에는 테스트 컨티뉴에이션을 만들고 그 테스트 컨티뉴에이션의 콜백, 그러니까는 종료할 때 그 컴플리트 됐을 때 함수로 이제 다음과 같은 테스트 코드들을 쭉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FSM 기반으로 비동기 코드를 만드는지와 관련된 부분을 봤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코루틴화 시켜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만들었던 FSM 기반의 이 비동기 코드는 결국 저희가 코루틴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이 코루틴 코드를 코틀린 컴파일러가 바이트 코드로 만들었던 그 결과물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저희는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 코드에서 조금씩 덜어내면서 다시 그 코루틴 코드로 가볼 거예요. 다시 이제 이게 방금 전에 FSM 기반의 비동기 코드였었고요. 근데 코루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텐션 펑션을 제공을 해요. 이제 용건님이 앞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maybe, 컴퓨터 피처, 퍼블리셔 이렇게 존재하는 객체에 어떤 추가적인 함수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익스텐션 펑션을 통해서 각각의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외부 코드로 다 분리를 해봤어요. maybe의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그냥 제가 임시로 만든 코드들이고요. 이거는 실제 구현과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익스텐션 펑션을 사용해서 각각 비동기 라이브러리들의 그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이런 코드를 조금 간략화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각각의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코드들을 다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들을 익스텐션 펑션으로 일단 다 대체를 했어요. 이렇게 해도 이전에 서브스크라이브를 직접 하던 코드랑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익스텐션 펑션을 사용했을 뿐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내부적으로는 결국은 서브스크라이브 해서 결과가 실제로 반환되는 시점에 컨트의 리즈미드라는 코드를 똑같이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when을 제거할 거예요. 코틀린 컴파일러는 마찬가지로 이 코루틴 펑션에서 when을 만들고 각각의 코드를 다 쪼개는 역할을 해요. 그럼 저희는 반대로 이제 when을 제거하고 라벨을 넣었던 부분도 전부 다 제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은 코드로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코틀린 컴파일러는 또다시 한번 이 컨티뉴에이션이라고 저희가 직접 만들었던 쉐어드 데이터 컨티뉴에이션이라는 객체를 직접 만들고 execute에 컨티뉴에이션 인자도 넣어주고 이랬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코틀린 컴파일러가 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드에서 컨티뉴에이션을 전부 다 제거할 거예요. 그리고 컨트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 각각의 그 결과들을 임시로 이렇게 변수로 옮겨봤어요. 그리고 이 컨티뉴에이션까지 제거한 상황에서 다시 이 코드들을 모아보면 어디서 좀 많이 봤던 코드지 않나요? 이 코드는 이제 앞에서 소개했던 코루틴 코드와 거의 유사한 구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했던 순서의 역순으로 코틀린 컴파일러가 웬저를 이용해서 각각의 코드를 쪼개고 컨티뉴에이션을 전부 다 집어넣고 실제로 어떤 직접 구현한 컨티뉴에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텐션 펑션을 이용해가지고 각각을 익스텐션 펑션 내부에서는 이 컨티뉴에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서 비동기 코드를 실행하는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역순으로 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코드가 런 블로킹이라는 식으로 런 블로킹 이 브릿지 내부에서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좀 익숙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찾았던 어떤 이런 자료들에서도 기존의 코루틴 펑션을 가지고 서스펜드 함수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컨티뉴에이션을 붙이고 when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더 확장해 나가는 설명이 많았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반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코루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이 FSM이라는 부분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도 FSM을 나중에 설명하면은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풀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는 사실 코루틴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사실 좀 코루틴에 관련해가지고 좋아하는 기능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또 다음 해가 또 다음 저희가 또 이 코루팅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주제들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일단 코루팅을 사용하면은 동시성 처리가 굉장히 편해요. 지금 이제 밑줄 쳐져 있는 코드를 보시면 코루팅 스코프 디스패처스 IO의 어싱크라는 이제 함수로 호출하고 있는데, 지금 저 밑줄 쳐져 저 코루팅 스코프의 디스패처 IO를 사용을 하면은 저 코드는 완전 별개의 스레드에서 동작을 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바이어를 찾고 나서 어드레스 디퍼드는 이제 실행이 되지만 블로킹은 되지 않고, 프로덕츠를 찾고 스토어지 디퍼드도 마찬가지로 실행은 되지만 블로킹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 아래에 있는 어웨이 시점에 이 코드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지점에서 결과들이 다 찾아와져서 실제로 그 아래 코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여러 스레드를 오고 가면서 로직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트라이 캐치를 통해 가지고 이 각각의 서스펜드 함수들을 감싸서 이제 여러 비동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신 분은 각각 또 에러 핸들링 방법이 달라가지고 고생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인 싱크 블로킹에서 똑같이 하는 것처럼 트라이 캐치로 감싸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더 얘기하지 못한 뭐 스트럭처드 컨커런시, 채널, 플로우 같은 이제 이런 것들도 더 있는데 다음 기회에는 꼭 더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들 긴 코드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